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16번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럼 이제는 조금 빡빡한 문제를 한번 좀 가볼게요. 실제로는 이제 뭐가 빡빡하냐? 별로 같지도 않은데 좀 빡빡해 보이는 문제가 여러분들 25번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5번이 생각보다 조금 빡빡해요. 25번이. 자, 25번.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 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깐이라도 지우는 시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시간 아껴 쓰세요. 틈틈이 하세요. 그러고는 정작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나도 그냥 어영부영 지낼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 하면서도 좀 미안한데 어쩌겠어요. 잔소리는 해야지. 자, 25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영이가 탄 우주선 B가 민수가 탄 우주선 A에 대하여 일정한 속력 0.5c로 운동하고 있다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어요. 결국은 이 그림은 A인데 이게 민수예요. 여기가 민수가 봤을 때 우주선 B에 누가 타고 있냐면 영희가 타고 있는데 얘가 0.5c로 간대요. 그러면 이건 민수 입장, 이거는 민수 입장이에요. 민수 입장에서 민수가 기준이야 이거는. 이걸 영희 기준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영희 기준으로. 그럼 영희 입장에서는 영희가 가만히 있고요. B인 민수가 A인 민수가 반대 방향으로 0. 아까 얼마였죠? 5c로 가는 것뿐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항상 관찰자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항상 우스갯소리를 이 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거 움직여요. 자, 난 내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내가 움직이는 거 맞거든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수업 중에 왜 이렇게 흔들어?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 움직이시면 내가 보기엔 정지죠. 그치? 항상 관찰자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오늘 날씨 어떠냐고요? 전 좋아요. 저는 이런 날씨 좋아해요. 왜냐고요? 차가 좀 덜 막혀요. 이런 날씨가. 왜? 비 올 것 같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놀러 가요. 그치? 그럼 고속도로에 차가 좀 덜 막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전 집이 멀어요. 여기서. 아까 1시간 정도 고속도로로 타야 되는데 차가 막히면 답이 없어. 여기까지가. 답이 없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갖고 나는 차 막힐 때가 제일 싫어. 그래갖고 지금처럼 이제 월요일 날이 연휴잖아요. 지금 토일 월. 와,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차 싶더라. 캠핑카 막 근데 고속도로에 캠핑카 이렇게 막 몇 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차 싶어. 잘하면 막히겠다. 그럼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오죠. 근데 다행히 안 막혔어요. 어휴, 그럼 다행이다. 내일이 문제야, 내일. 내일 이제 수업하러 올 때 이제 머리를 써야지. 차가 막힐까 안 막힐까 생각해 봤는데 내일은 올라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저는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덜 막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전 그래서 이런 날씨 좋아요. 그런데 오늘 놀러 갈 사람 기준에서는 오늘 같은 날이 안 좋지. 그치? 자, 항상 관찰자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관찰자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 민수와 영희가 각각 우주선 바닥에 있는 광원에서 동일한 높이의 거울을 향해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쏘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민수는 자, 그러니까 이게 국어 싸움이라니까. 민수 안에 빛시계가 있어요. 이 빛시계를 빛을 쏴서 받고 돌아오는 걸 측정한 게 TA래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민수 입장이고 영희 입장에서는 자신의 우주선 안에 빛시계가 있어서 쏴서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이게 TB래요. 그냥 지가 지 우주선에 있는 빛시계 본 거야 그냥. 그랬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대 둘이 우주선이. 그러면 결국은 TA는 민수가 측정한 고유시간, TB는 누가 영희가 측정한 자신의 고유시간이죠. 그것도 결국은 같은 빛시계를 같은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 거니까 둘은 어때요? 같겠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기억. TA하고 TB는 같니? 네, 같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 문제는요. 대부분 왜 틀리냐면요. 문제를 자세하게 안 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공부시키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25번 한번 풀어볼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을 때쯤 되면은 그림을 쓱 쳐다보면서 살벌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다 문제도 제대로 안 읽어요. 뒤에까지. 아 모르겠다. 아 이거 몰라요. 라고 던져버리고 규정져버려요.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리가 그렇게 내용이 많냐고요? 아니요. 내용 없어요. 진짜 내용 적어요. 물화생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학 과목 중에서 제일 적을걸요 아마? 적어요. 그런데 내용을 모른다? 아니요. 내용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풀리냐고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해석을 안 하니까. 문제가 무슨 뜻인지 뭘 요구하는지를 판단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기를 좀 읽어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을.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억, 니은, 디귿에서 안 물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걱정을 하죠. 아 예전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아 여기는 그걸 내가 못 구하겠는데. 옛날의 트라우마, 예전 트라우마. 그리고 특수상대성은 또 하나 기억, 니은, 디귿에서 시킨 것만 맞냐 틀리냐만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왜곡해서 생각해버리면 또 바뀌어요. 자 그럼 기억 일단 TA하고 TB는 같죠. 이건 맞아요. 왜? 민수가 측정한 민수의 고유시간이고 영희가 측정한 영희의 고유시간인데 우주선의 높이가 똑같거든요. 고유 길이가. 자 그 다음에 니은 영희가 측정할 때 영희 입장에서는 민수가 움직이니까 민수의 시간이 느리게 가면 되는 거고요. 민수 입장에서는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가면 그만인 거죠. 자 그래서 영희가 측정할 때 민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죠? 자 디귿. 자 민수가 측정할 때 TA 동안 어쩌고 저쩌고 영희가 측정할 때 TB 동안 어쩌고 저쩌고.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민수가 측정한 TA랑 영희가 측정한 TB가 같은 거라며.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A와 B가 멀어지는 건데 같은 시간 동안 민수가 본 영희는 0.5C로 가는 거고 같은 시간 동안 영희가 본 민수는 0.5C로 가는 거니까 둘이 측정한 서로 멀어지는 거리는 어떨까요? 같겠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데 안녕 그러고. 그쵸? 그럼 25번을 풀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아 문제 좀 끝까지 보자. 자신감 갖고 끝까지 좀 봐요. 왜 문제를 풀면서 끝까지도 보지도 않으면서 몰라, 나 몰라라 하는 자세로 보게 되죠. 그럼 죽어도 안 풀려요. 하도 어디에서 쳐맞고 다니니까 문제 풀다가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눈을 감고 자꾸 주눅이 드는데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아, 틀리면 어때? 공부인데. 틀려도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틀려도 돼요. 실제 시험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풀었지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특히 수능? 이거 나오면 큰일 나요. 학교 내신? 솔직히 이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하기 뭐한데 이거 선생님 저기에요. 잘려야 돼요.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있는 문제를 똑같이 내?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꿔야 돼요. 그럼 뭐라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비슷하니까는 또 그냥 그 문제가 그 문제려니 하고 물어봤던 거 똑같이 생각하니까 또 당하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은근히 있는 문제 조금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것도 아닌 걸 왜 내가 틀릴까 싶은데 잘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를 더 올려볼까요? 여러분들 36번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36번 먼저 할게요. 36번 보시면은요,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시킨 대로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시키지도 않은지 좀 골라서 하지 마시고. 알았죠? 자,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만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갑자기 뭐야 숙제를 다 한 건 아니네. 다 안 잘았다. 아 참 맞다.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목요일날 모의고사시죠? 축하드립니다. 고3 한번 목숨 걸고 보시면 되고요. 고2들은요. 솔직히 모의고사 특히 과학 모의고사는 고2 거 가지고 성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범위도 다르고. 근데 하나 신경 쓸 건 하루 종일 시험 보니까 그 몸에 그 시간을 익히세요. 하루 종일 시험 본다는 게 얼마나 사람 힘들게 하는지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정말 머리가 굳어요. 뇌가 정지요. 뇌정지가 온다 그러죠. 뇌정지 와요, 진짜로. 난 하도 멍 때려갖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 때 띵동 그자부터 1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때까지 멍 때리고 있었어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자, 36번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영희가 관측하였을 때 영희 어디 있어요? 아, 우주선 밖에 있어요. 영희는 길이가 L인 정지되어 있는 상자. 아, 상자가 영희에 대해서 멈춰 있다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가끔 확인하셔야 돼요. 지면에 영희가 서 있어요. 0인데 머리 좀 길러줄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자가 있는데 0에 대해서 멈춰 있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이가 L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인데 이 길이 L은요. 누가 측정해야 길이 L이 되죠? 0이가 측정해야 길이가 L이 된 거죠. 왜? 0이는 멈춰 있으니까 고유 거리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0이가 측정했을 때 길이가 L인 정지되는 상자 어쩌고 그 다음에 광원 A하고 B에서 여기에 광원 A가 있고 여기에 광원 B가 있는데 여기서 빛이 방출되고 여기서 빛이 방출된대요. A가 보기에는 A가 출발한 빛은 반대편에 도달하고 B가 출발한 빛은 반대편에 도달하는데 같은 거리 L만큼 같은 속도 빛의 속도로 가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날아가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철수 입장에서는 우주선에 탄 철수인데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어차피 관찰자가 철수라며. 그러면 철수를 가만히 놔두죠. 얘네들이 묶어서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상대 속도니까 0.6c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상대 속도니까. 자, 그 상태에서 철수가 측정했을 때 시간인데 그럼 철수 입장에선 빛이 출발해서 검출기가 앞으로 전진해 버리니까 A는 이만큼 와서 부딪혀야 되고 B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얘가 앞으로 다가오니까 요만큼만 가서 부딪히면 되네요. 그러면 철수 입장에선 TA하고 TB 중에서는 TA가 더 크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왜 그러냐고요? 빛의 속도가 안 바뀌기 때문이죠. 상대 속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빛의 속도가 일정하냐고요? 몰라요. 그냥 가정이래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왜 빛의 속도는 일정합니까? 그러면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몰라. 그냥 그렇다고 쳐봐. 그냥 그런 거야. 그거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쳐본 거니까. 말 그대로 가정이니까. 자, 그러면은 기억. 상자 자체의 길이는 철수가부터 얘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가 아이고 노란색으로 하려는데 짧은 수축이 일어나야겠까? L보다는 짧다. 맞네요. 자, 니은 빛의 속력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빛의 속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TA하고 TB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TA가 더 커야 되겠죠. TB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디귿은 왜 틀릴까 싶죠? 간단해요. 저는요 지금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묶어서 몽창 우주선을 멈춰놓고 왼쪽으로 보냈죠. 이러면 안 틀려요. 그런데 그냥 글로 딱 보고 얘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저 화살표 하나 안 걸어놓잖아요. 그럼 순간 오른쪽으로 간다고 착각해요. 인간은 그래요. 순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순간 착각할 때. 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앞으로 타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앞쪽 옆문으로 타서 중간 쪽 옆문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앞문이 없고 뒷문이 없어. 옆문이 있는 거지. 그치? 타야 되는데 순간 버스를 딱 타려고 했는데 순간 내가 왜 앞으로 타지? 그거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뒤로 가려는데 당연히 버스 아저씨는 얘가 잘못 탔나 보다 그러고 문 닫고 갔을 거 아니야. 차가 가더라고요. 순간 버스가 왜 가지? 한참 서 있었어. 근데 내가 왜 앞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착각할 때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그래요. 착각해요. 분명히. 그래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꼭 표시하세요. 이 사소한 표시 하나가 여러분들 등급을 가르고요. 이 사소한 표시 하나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등급 하락의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몰라서 틀려서 등급이 내려갔냐고요? 아니요. 아, 맞다. 이 짓해서 내려가요. 물론 한 두세 등급 내려간 거는 모르는 거 있어 분명히. 근데 한 등급 정도는 아, 그거 하나만 개선이 돼도 한 등급은 올라가요. 그죠? 특히 1, 2등급은 그래요. 1, 2등급은 1등급하고 2등급은 지식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1등급은 실수를 안 했다면 운이 좋아서 2등급은 운이 나빠서 실수를 한 것뿐이에요. 한 3등급이나 4등급 내려가면 모르는 거 나와서 틀린 거고.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건 9등급밖에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9등급은 참 누가 맞나 싶고 찾아보면 참 주의 없어요. 은근히. 그럼 주의 한번 찾아봐요. 각 과목 9등급인 과연 누굴까? 아, 근데 이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고3 때 이제 나는 내신이랑 상관없어서 2학기 때 기둥을 세워보잖아요. 와, 그래도 9등급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에이, 설마 9등급 맞겠어? 그러고 찍었는데 어떤 애가 9등급 맞았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자, 그 다음에요. 34번으로 가보세요. 그 옆에. 34번. 34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요.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중학교 때 잘했으나 고등학교 와서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중학교 때는 별로였으나 고등학교 와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중고등학교 때 다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다 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등 과정에서는요, 하나는 확실해요. 문제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확실히 시험을 잘 봐요. 중등 과정은요, 문제는 잘 안 봐도 돼요. 왜? 어차피 문제가 뻔하니까. 그냥 중등 과정은 순간 기억력이 좋은 애가 시험을 잘 봐요. 하지만 고등 과정은 문제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시험을 잘 봐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소리 많이 해요. 물리의 1등급은 물리 능력이 아니라 국어 능력이라고. 그래서 국어 좀 잘 보라고 몇 번 얘기하죠. 자, 34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검출기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광자 A와 B가 4광년 떨어져서 P를 동시에 지나 A를 속력 C로 B는 속력 V로 동도도도도도 그래서 A는 B보다 1년 먼저 도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 P가 있어요. 여기 검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P하고 검출기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임의의 관찰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 몇 광년 이런 거 나오는데 광년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거리 개념이에요. 정지되어 있는 좌표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광년이래요. 4광년은요 무슨 뜻이냐, 빛의 속도로 4년 가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광자가 있네요. 여기 광자, 여기 광자라고 써있는데 광자는 뭐예요? 빛이에요. 당연히 빛의 속도 C로 가겠죠. 자,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광자가 P를 지나서 검출기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4년 걸리겠죠. 누가 봤을 때?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그런데 입자 B는 여기서 출발해서 속도 V로 갔는데 얘는 얘보다 1년 더 걸린대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 거죠? 5년 걸린 거죠. 누구 입장에서? 역시 여기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예요. 됐죠? 그러면은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얘 속력 V를 계산해 볼까요? 자, 간 거리는 똑같아야 돼요. 빛의 속도 C로 4년간 거리나 속력 V로 5년간 거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V는 5분의 4C 10분의 8C 즉 0.8C가 되겠죠. 아, 얘는 0.8C로 가는구나. 여기까지가 지면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예요. 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죠. 왜? 문제에서는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목이 거창해. 그냥 B 입장에서예요. 관찰자가 B라면. 자, P에서 검출기까지.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얘 입장에서는 이 P에서 검출기 얘네가 왼쪽으로 얼마로
이게 0.8이면 지면에서 봤을 때 0.8이면 얘가 보기엔 얘가 0.8이에요. 상대 속도는 안 바뀌어요. 상대 속도는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사광연은 고율거리니까 얘는 짧은 상태로 얘네가 지나가는 거니까 사광연보다는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P가 B를 아니 뭐 이러고 지문 딱 읽으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P가 지나요? B가 지난 거지? 그래서 나는 한참 쳐다봤어. 그랬더니 얘가 왜요? 문제 읽었니? 읽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써 있는데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볼까? 근데도 이상한데요. 또 그래요. 자, 근데 이거 관찰자 B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아니 관찰자 B 입장에서니까 B가 가만히 있고 얘네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P에서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 상태로 B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5년이 채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정리해 볼게요. 5년은 지면에서 잰 거니까 5년 곱하기 얘 0.8c를 하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얘가 잰 고유거리예요. 이 시간은 5년이라는 이 시간은 얘가 본 시간이니까. 그럼 B 입장에서는요. TB라는 시간이 있고 그게 0.8c를 곱했을 때 L보다 작은 수축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TB는 5년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괜찮나요? 안 되면 그냥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질문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 부탁이 있어요. 아, 그거 안 되는데요? 또 질문하는 건 괜찮은데 제발 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면 시험 전날 몰라요. 그 소리만 하지 마요. 제발. 진짜 답답해. 시험 전날 몰라요. 그러면은 속으로 에이씨 어쩌라는 거야. 이 소리밖에 생각이 안 나. 그치?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때부터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잘 찍자. 이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때는. 아니면은 전지전능한 신이 내려서 선생님이 뭐 냈을지를 예측을 해보든가. 근데 이거는 거의 틀려요. 예측기는. 그거 예측할 줄 알았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로또를 맞췄지. 로또 이번에 100 몇 억이란다. 뉴스에 떴다. 하지만 그 중에 40% 세금이다. 와, 되게 아깝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세금 많이 내요. 아, 여러분들은 안 내겠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니은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가 B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보다는 작다가 돼야 되겠죠. 왜? B 입장이니까. 대신 검출기의 속력은 0.8이다. 이건 맞죠? 상대 속도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내가 멈춰 있고 남이 그 속도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자, 그래서 답은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 하나네요.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요? 상대성 이론 하다 보면요. 이거 한 번만 자리 잡으면 쉬워요. 근데 조금 뭐랄까 할 때마다 좀 헷갈려서 문제지.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49번이요. 이놈의 49번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 49번이 저거 언제냐면 2021년 3월 모의평가라고 돼 있죠. 저거 나왔을 당시에 애들이 다 틀렸어. 소위 말해서 물리 좀 한다는 애들도 다 틀렸어 저거.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게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처음에 그 얘기했었죠. 우주선 그려놓고 왕복할 때, 가기만 할 때, 올 때 얘기가 다 달라진다고. 얘가 그래. 갈 때, 올 때만 생각해봤지 왕복하니까 이거 좀 헷갈리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49번. 이거 진짜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는요. 문제 한 번만 지금 빨리 읽어보실래요? 문제만. 여러분들 나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의견이 되게 분분해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상대성은 여러분들 눈팅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몇 번만 해보면 금방 돼요. 나도 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나보다 뇌도 쇠삥이잖아. 신제품이잖아 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내일 학교 안 가시네요. 좋겠다. 학교도 안 가고. 하지만 학원은 정상 수업이신가요? 불쌍한 거. 그래도 오전에는 없잖아. 그래도 연휴가 짧아서 고3은 특강 안 생긴 게 어디야. 자, 49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관측할 때, 자, A 입장에서 철저하게 A 입장에서는요,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광원이 하나예요.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출발을 한대요. 두 방향으로, PQ 방향으로. 그리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울에 빛이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고 반사돼서 다시 돌아온대요. 아, 자, 같은 거울이라는 표현은 안 했구나. 아닌가? 정의 거울에 반사되어 여기 있네. 같은 거리라는 표현은 없어요. 광원에서 자,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 A 입장에서는요. 광원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수정할게요. 거울에 반사돼서 PQ로 진행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엔 광원이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검출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검출기에 동시 도착이래요. 자, 그럼 이것만 생각할게요. A 입장에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PQ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일단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갈 때까지 걸린 시간,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또 같아야 돼요. A 입장에서는. 왜? A는 J에 대해서 멈춰 있는 사람이니까. A가 이렇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밖에 있는 B가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발생장치, 빛이 빵 켜졌어요. 발생장치 몇 개? 한 개. 그럼 발생이 동시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까먹어. 검출기. 하필이면 검출기가 하나네요, 또. 그런데 빛이 동시에 땅 들어왔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검출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B가 봐도 동시 도착이에요. 괜찮나요? 받아들이는데 좀 힘들어요, 이거. 웃긴 게 이 문제를 따로따로 두 개를 내잖아요. 그럼 이러거든요.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발생장치 하나에 검출기 하나야, 동시 출발이야, 동시 도착이야. A가 봤을 때 그럼 B도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야. 이러면 갑자기 또 이렇게 되죠. 다시 발생장치가 하나예요. A가 봤을 때 동시 출발했대요. B가 봤을 때 동시 출발인가요? 네, 맞아요. 발생장치 하나니까. 여기까지 인정. 자, 싹 다 잊어먹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검출기가 하나인데 동시 도착이래요. A가 봤을 때 검출기 하나예요. 그럼 B가 봤을 때도 검출기가 하나니까 도착도 역시 동시 도착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것까지 따로따로 하면 이렇게 되죠. 또 다시.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발생이 하나고 검출도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 출발, 동시 도 A가 봤을 때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면 B가 봐도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야. 이러면 갑자기 또 또 이럴 거죠, 또.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이해 있어요? 이름을 모르겠다. 이름이 뭐죠? 최지훈. 최지훈? 네,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까먹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다시 광원이 하나예요. 이 광원에서 빛이 켜졌대요. 내가 봤을 때 빛이 뿅뿅 날아갔어요. 움직이면서. 그럼 밖에서 봐도 동시 출발은 맞죠? 여기까지 인정. 자, 검출기가 하나예요. 여기 동시 도착이라고 써 있어요. 빛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동시 도착했대요. 검출기 하나예요. 움직이는데 밖에서 봐도 역시 검출기 하나니까 동시 도착은 동시 도착이죠. 사건을 두 개 분리하세요. 출발 사건 따로, 도착 사건 따로. 그러면 동시 출발, A가 동시 출발이면 B도 동시 출발. 출발은.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잊어버려. 그리고 A가 봤을 때 동시 도착했대. 그럼 B도 동시 도착이에요, 그냥. 그러면 A는 가는데 걸리는 시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같아요, PQ가.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얘네가 B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Q로 가는 건 빛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요. 그럼 Q로 가는데 Q가 가는데 T3 여기 T3고 여기까지가 T3래요.
T3, T3는 똑같겠죠. 이렇게 되면은 갈 때 올 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갈 때는 검출기 앞으로 전진. 짧아요. T1, P로 간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광원이 앞으로 전진하죠. 더 가서 부딪혀야 되니까는 T2 중에 T2가 더 커요. 그쵸?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T2까지 간 거는 T3, T3는 어때요? 같아요. 또 T3, T3라고 줬어, 또 거기에도. 자, 그러면 묻는 것만 따져볼게요. P, 기억. P 속력은 거울에서 반사되기 전과 P가 뭔데? 빛이죠, 빛. 빛의 속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치? 기억은 빛의 속력을 물어본 거니까 바뀌면 안 돼요. 땡. 그 다음에 이거 B 입장에서 철저하게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서 반사된다. 얘는 이렇게 가는 동안 얘는 여기까지 와서 요만큼만 가서 부딪히면 되니까 당연히 P에 먼저 부딪힌 건 맞죠. 그지? 그러면은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 반사하냐? 맞아요. 와, 한국말 참 어렵네. 자, 근데 이게 문제인데, 자,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니까 왕복 시간 T1 더하기 T2가 P 방향의 왕복 시간이고요. 얘 왕복 시간이 ET3, 이게 왕복 시간인데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니까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A 입장에서 왕복한 시간 TA라고 해볼게요. 빛이 왕복한 시간이에요, A 입장에서. B 입장에서 왕복한 시간하고요. 자, 다시 A 입장에서 PQ로 간 게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인 건 맞고 B 입장에서도 PQ로 간 게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인 건 맞는데 A 입장에서 왕복 시간하고 B 입장에서 왕복 시간은 같지 않아요. 왕복 시간 자체는 같지 않아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커요? B가 측정한 시간이 더 크죠. 왜? B는 사선으로 갔잖아요. 왕복할 때는요, 여러분들 빛을 수직으로 쏘는 걸로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왕복했을 때는. 아까도 그렇게 했었죠, 제일 처음에. 왕복했을 때는 빛을 수직으로 쏜 걸로 보시는 게 편하고요, 시간을. 편도는 그냥 그려서 하시는 게 편하고요. 자, 상대성은요, 속으로 그러죠. 뭐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게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을 잘 아는 지름길은요, 간단해요. 제발 머릿속에서 내가 뭘 모른다라는 그 패배주의적 생각을 빼요. 여기서 모르고 자식할 게 뭐 있어? 내용이 뭐가 있다고. 그런데 대부분은요, 내가 뭘 몰라서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래도 또 그렇죠. 쌤, 제가 뭐 한글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읽었죠.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본질적인 뜻을 헤아리질 못했거나 혹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뜻을 헤아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문제를 딱 봐서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문제만 진짜 죽어라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볼게요. 그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한번 쓱 봐서 모르겠으면은 어떻게 하죠? 모르겠네? 앞에 들썩 없어요? 거기에 어차피. 내용 새로운 거 있나요? 새로운 거 없어요, 어차피.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넌 뭐래니?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잘 풀려요. 물리뿐만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학 과목 다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외우는 거 많기로 따지면 생명이 제일 많지, 그렇게 따지면. 생명은 진짜 몰라서 틀린다고 쳐보자, 외우는 것들은. 물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역학? F는 MA 알죠? 됐네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문제 이해가 안 가서 못 푸는 것뿐이에요. 상대성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F는 MA예요, 얘도. 자세한 건 좀 빼먹긴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는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 이거 지난주 숙제였거든. 근데 다 한 사람이 없네요. 요거 기출문제 좀 풀어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앞에 완자책 넣어놓은 거는 여러분들 그냥 내용 한번 쓱 보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완자책에 있는 문제는 지금 안 푸셔도 돼요. 수능 시험 전날 한번 풀릴 거니까 오히려 상대성은 오히려 더 기본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더 좋으니까 그건 그때 시험 전날 풀릴 거고요. 제가 지금 드린 거는 이건 수능 특강이죠. 올해 거예요. 수능 특강 올해 건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 문제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걔는 안 되시면 그냥 빼세요. 당장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지금 당장 급하진 않아요. 그리고 얘를 살짝 건너뛴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력을 먼저 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전기력을 또 죽어라고 싫어해요. 또 그렇게 잘 틀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뒤에 에너지 준위는 또 은근히 잘해. 또 희한한 게 에너지 준위는 또 은근히 잘하는데 반도체는 또 은근히 못해. 거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 시험 진도는 아마 학교마다 거기서가 조금 다를 거예요. 학교마다 그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잠깐 문제 풀고 좀 이따가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1시간 정도 문제 더 풀게요.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